요 이 땅하고 가서 제일 먼저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진짜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화두를 가져왔어요. 수도권 빌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뭘 사야 될까? 지금 사도 될까? 왜 갑자기 이런 화두를 가져왔을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일시 부동산 대책,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적용점 찾아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 찍는다고 약속드렸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지, 정부에선 혜택을 많이 준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혜택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려보자고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집을 매수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5년 안에 매도 시 양도세 감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일시 부동산 대책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내가 못 본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거는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좀 오래 했죠?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18년 차 들어가는데 2012년도인가 제가 부동산 투자한 지 한 4, 5년 됐을 때, 그때 양도세 중과 나오면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들을 그냥 다 주택임대사업자 내서 거기다가 빌라들을 다 등록하고 좀 쉬었어요. 정부한테 삐진 거죠. 야, 지금 얼마 오른 것도 없는데 무슨 중과야 이러면서 좀 정부한테 삐져서 쉬는 동안 이런 부동산 부양정책이 나왔어요. 제가 요 이야기 해주면 지난 상승장이나 보합장에도 그랬어요. 야, 이런 정책이 있었냐. 너무들 놀라시고 너무 부러워하시고 했는데 저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약간 한시적으로 쑥 지나가요. 그때 그 아쉬웠던 거.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부동산 투자 쉬지 않습니다. 투자를 쉬지 않는다고 해서 매해 몇 개씩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그 정책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나는 그럼 어떤 입장이고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걸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냥 손 놓고 눈 가리고 귀 닫고 쉬는 건 바보짓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꼭꼭 씹어서 다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일시 부동산 대책 중에서 두 가지, 서울 내 소형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 활용도 재고라고 해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그러니까 신축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말고.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아쉽게도 키워드 하나 가져갈게요. 아파트 제외라네요. 사실 우리가 모두 선호하는 주택 그 모습은 아파트인데, 그거 빼고 그 나머지 소형주택들을 신축된 걸 사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해준다. 요런 건데 24년 1월부터 25년 12월이니까 한 2년 정도 기간을 주는 거예요. 보통 요런 정책들은 되게 한시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고 다가구 공동주택 역시 아파트 제외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혜택을 주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종부세 미적용.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큰 글씨 대비 되게 제일 작은 글씨로 여기에 넣어놨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 간단한 몇 줄을 정확히 보면 정부의 의도가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의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그렇게 법안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1주택자 너희는 이런 거 사지 마. 아예 금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소형주택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빌라 시장이거든요. 그 빌라 시장에 누구를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너희가 살아.
너희가 좀 사라. 너네 어차피 취득세 중과잖아. 중과만 안 해줘도 어디야? 그리고 양도세는 어차피 일반 과세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비과세는 없으니까 손해볼 거 없지. 취득세 이익이지. 그러니까 다주택자 너희가 사라. 1주택자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설마 무주택자가 이거 보고 달려드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무주택자분들은 여기 달려드실 일이 없고요. 1주택자분들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 서울 경기권 빌라시장 전세 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어요. 이건 심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양책 수준 가지고 이게 부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시장은 당분간 이렇게 침체기로 갈 거고 빌라시장의 1주택자 여러분 발 담그지 마세요. 그리고 다주택자 여러분, 여러분한테 사라고 하죠. 글쎄요. 옥석을 잘 가려보세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투자도 좀 해본 분들이니까 구축에 대한 부분도 살짝 있기는 해요. 임대주택 등록하면 뭐 혜택 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도 있는 거고요. 임대주택 등록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줬다 뺏었다 하는 거 저도 당해봤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이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미분양 한번 볼게요. 이게 지방 미분양에 대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만 제가 딱딱 집어 드릴게요.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이 뭐냐면 집을 다 지었어.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요. 얼마나 분양이 안 되면 집을 다 짓고 입주할 때가 지나도록 미분양이 남아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했는데 미분양 났다. 그거 청약받으면 그건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8호제곱미터 6억 이하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상정 시 주택수 제외. 요것도 좀 기사들 보면은 막 몇 채를 사도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취득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최초가 있어서 제가 이 보도자료를 해석하기는 하나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한 세대에서.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해준답니다. 여기는 보세요. 글씨도 크게 돼 있죠. 이 모든 거에 정부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전용이네요. 8호제곱미터 이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국민평형 34평, 취득가격 6억이면은 지방광역시급에서도 꽤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 미분양 중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역시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니까 2년 정도 기간을 주는 겁니다. 34평 아파트 여기서는 포함입니다. 이 키워드 가져가고요. 그리고 기존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와, 지금 보니까 주택수에도 완전히 제외해주고 취득할 때도 그렇고 뭐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까지도 유지가 된다. 당장 가서 미분양 주택 사야 되겠다. 와, 이런 생각 드시면 위험합니다. 미분양이 그냥 미분양 난 거 아니잖아요. 원래 좋은 건데 그 도시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인걸요. 그런 포인트들을 가려봐야 돼요. 어떤 포인트들을 가려봐야 되는지 제가 지금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요 정도만이라도 가려보세요.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어떻게 가려볼까요? 첫째, 분양가 적정성 여부. 생각해 보시면 23년도에 미분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보통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정도 전에 분양했다. 그러면 23년도니까 20년도. 그리고 올해 포함해서 올해 준공이 다 됐는데도 미분양이다. 그럼 21년도에 분양했겠죠. 20년도, 21년도는 정말 부동산 좋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은 분양가도 꽤 높았어요. 그렇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완판이 되니까 시장이 너무 좋아서 경쟁률 두 자릿수도 없게 다 완판이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은 분양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적정성을 판단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때 분양할 당시 분양가하고 그때 당시 시세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분양가가 또 지금 시세 대비는 어떤지도 확인을 좀 해보세요. 여전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그런지 아닌지 공부해 보시고 차근차근 체크해 보세요.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함부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기본적인 입지 공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은 입지 기본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 입지 좋아도 내려요. 그렇지만 시장이 좋을 때 입지 좋은 곳이 먼저 오르고 내릴 때도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그렇게 심하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남다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입지 공부 뭐 해야 될까요? 지방이잖아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학군, 학원가 어딘지 꼭 체크하시고요.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로 빠르게 가는 교통. 그런데 지방은 사실 교통보다도 학군, 학원가 저는 먼저 쳐요.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 자차로 30분 내로 가거든요. 서울 수도권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광역시 각 학군 중심지 어딘지를 체크하시고 그 위주로 보시란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입지 공부 하시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큰일 안 납니다. 매수하면 당장 등기 쳐야 돼요. 분양권을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잔금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잔금을 치고 등기를 쳐야 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입주를 할 건지 전세를 놓을 건지 월세를 놓을 건지, 전세나 월세를 놓을 거면 어느 정도의 돈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대출은 얼만큼 일으킬 수 있는지, 금리는 얼만큼 감당이 되는지, 이거를 지금 하세요. 지금. 앞에 아파트 기본 입지하고 분양가 대비 이건 진짜 괜찮아 하는 녀석을 찾았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거는 내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서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법 개정 시까지. 여러분, 22년도 12월에 취득세 개정은 나왔었는데 여전히 국회에 표류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때 그거 믿고 소급 적용해준다는 말 믿고 덥석 계약하신 분들 지금까지 다리 뻗고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되는 곳 8%, 12%예요. 기가 막힌 취득세를 지금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보도자료 나왔을 때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명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파악했다. 나한테 적용 포인트가 있다, 없다 파악했을 때, 있다 했을 때, 있으실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들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가보시고 그러시면서 이건 진짜 혜택 준다면 요건 내가 겟해야겠다. 요러시고 자금 준비까지 하시면 법 개정 딱 되면 요 이 땅하고 가서 제일 먼저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발표 나자마자 줄 서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거기 미분양 난 거라도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시면 진짜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도자료 나왔을 때 급하게 보도자료 설명해 주는 거는 사실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발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확실하게 제가 정리할 때까지 저는 입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처음에 제시했던 수도권 빌라를 매수해야 될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지 또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어떻게 덤벼야 될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도자료 나올 때 급한 거는 빨리빨리 제가 알려드리고요. 급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갈 방향까지 확실하게 잡았다 싶을 때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도 미라클.